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지금 설 연휴 기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서는 완전히 그냥 뭐 쉰다, 뭐 이런 생각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뭐 사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진짜 까딱 잘못하거나 이게 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또 공포감과 걱정을 뭐 함께 이제 또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또 보내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진짜 올해만큼은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또 정권을 다시 우리가 재창출함으로써 정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던 저 잡스러운 것들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정말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헌재, 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조차도 정말 어떻게 본다면 사법부의 수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 헌재의 역할인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헌법 자체를 뒤흔들고 헌법재판관 심지어 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도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구나. 이거에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사람이 문영배 재판관인데 문영배 재판관은 저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통수를 맞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그 재판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문재인한테 추천을 받았던 그런 인사라고 할지라도 진짜 소신이 있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꾸짖구나. 그 정청래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문현배 재판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임명하지 않아 가지고 방통위가 2인 체제가 유지가 된 것인데 어떻게 이게 불법입니까? 라는 취지로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청래를 꾸짖었던 장본인이 바로 문현배 재판관이었죠. 당신들이 지금 헌재까지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꾸짖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문영배 재판관은 결국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인용 결정을 내렸죠. 저는 이거를 보고서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 것은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로 확인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문영배 재판관이 썼던 글들을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숨기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수정까지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죠.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두 사람의 인연은 도대체 어떤 인연인 것인지 그리고 또 무슨 글을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수정하고 그리고 또 안 보이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증언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정성호입니다. 정성호 같은 경우는 2023년도였죠. 12월 달에 뭐라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했었냐. 자기들이 이제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 가운데서 가장 이제 그 친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첫 번째가 누구다? 이재명.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영배. 이런 사람들과 가장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이재명, 문영배 세 사람이 절친이다. 사법연수원 동기들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당시에도 무슨 뭐 노동연구회인가 뭔가 뭐 이름만 듣더라도 약간 좀 좌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같이 이제 또 연구했던 사람이 문영배랑 이재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SNS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2010년도 얘기네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이 얘기해 보면은 제가 참 보수적이거든요. 문제는 좌우를 나누는 잣대조차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0년도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알기로는 문현배 재판관이 부장판사, 부산에서 부장판사를 할 때일 것이고 아마 이제 그 성관이 쪽에 이제 그 재판관 역할을 또 했던 위원장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그때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충격적인 건 뭐겠어요? 본인이 우리법 연구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 이 무슨 뭐 왼손잡이란 소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그냥 가장 좌쪽에 있다, 좌파다. 우리법 연구회 자체가 이미 뭐 좌경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좌파라고 한다면 극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만나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는 또 우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주변의 친구들은 완전히 그냥
간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뭐 좀 남쪽에 지금 건너와 있는 무슨 뭐 간첩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그냥 뻘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우리법 연구에서 가장 좌쪽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우파라고 여겨질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주변에 누가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트위터를 보니까 이 문영배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개딸들을 갖다가 막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막 게시물을 보면은 윤석을 탄핵시켜야 된다만 난리가 났고요. 거기에다가 안기령 아시죠? 그쵸? 또라이 같은 거 여자 있지 않습니까? 안기령도 팔로우하고 있고 김어준까지도 팔로우하고 있다. 그럼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 지금 이제 소장직을 권한대행으로 맡고 있는 사람조차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거를 표현했는데 어떻게 탄핵 심판 자체가 공정하게 될 수가 있냐라는 문제가 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막 헌재가 나와가지고 직접 이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재판관의 개인적인 사정, 관계가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누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헌재가 이제 예시랍시고 야 이것 봐봐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편향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그 사건을 갖다가 판례를 끄집어냈는데, 그 판례가 뭐냐,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심판 요 사례를 갖다가 끌고 왔더라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지사였을 때 이제 그 밀어붙였던 게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였고 지역화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재명이가 경기도에 있던 이제 다른 시 군에다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그거를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좀 지급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나 봐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야 개소리 하지만 무슨 놈의 지역화폐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경기도가 가만히 뒀겠냐고, 이재명이 가만히 뒀겠냐고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남양주에 대해 가지고 보복성 조치로 감사가 이루어졌다. 요게 이제 그때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그때 4대4로 팽팽하게 나뉘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남양주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문영배 재판관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편을 안 드는 거야. 이런 지금 얘기를 헌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엔 구차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권한쟁의 심판이 이재명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피해가 있다고, 경기도지사로서 무슨 뭐 구속이 되기를 합니까? 뭘 하기를 합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무슨 뭐 벌금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할지로 그 이재명 돈으로 하냐고, 다 경기도 그 뭐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 이재명한테도 피해도 안 되는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편, 애당초 이재명 편든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거를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나 공정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헌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더 갸륵할 뿐입니다. 참으로 진짜 안타까울 뿐이에요. 문영배 재판관 본인 스스로는 지금 이제 헐레벌떡 과거에 자기가 썼던 글들이 문제가 될까봐 트위터 계정 자체를 지금 뭐 지우거나 뭐 비공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계정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자기가 썼던 글들을 수정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영배 재판관이 2010년도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맞네요, 그렇죠? 진주시에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게 문영배인데,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보니까 선거관리 이제 그 위원들이랑 같이 뭐 어디 뭐 저기 뭐 출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여행도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후기를 남겨놨나 봐요. 일본의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와서라고 해서 자작나무의 숲, 약간 좀 뭐 감수성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뭐 블로그 이름이 저랬나 봅니다. 2010년도 11월 10일 날 뭐 이런 식의 글을 이제 써놨죠.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 7명과 함께 3박 4일로 뭐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왔다. 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재미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최근에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끝에다가 뭔가가 수정이 됐다라는 것인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당연한 얘기이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좀 사라졌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용은 각자 부담하였고 연가를 이용하여 다녀왔다.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 및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선출되었다. 요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덧붙여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지금 덧붙여진 얘기라고 나오는 얘기가 이유가 뭐냐면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였어요? 한나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계열이 당선되었다, 선출되었다. 이 얘기는 최근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수정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창이 지금 이제 부정선거다 뭐다 이런 식의 논란이 많다 보니까 내가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구청장 선거, 내가 담당했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쪽이 당선이 됐어.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였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비용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약간 재발절인 듯 자기가 이제 먼저 나서가지고 비용도 갖자 부여했고 그리고 또 연가도 이용했다. 한참 이제 그 성관이를 둘러싸고 황제 휴가다, 황제 출장이다, 별의별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런 거를 수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문여별 재판관이 무슨 뭐 성관이 지금 직원들이랑 뭐 휴가를 갔다, 뭐 홋카이도를 갔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판결,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나 지금 민주당이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던 장본인이 정작 이진수 위원장을 인용시켜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그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에 대해서, 그 통수에 대해 가지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의 글을 무슨 뭐 삭제하고 계정을 갖다 지금 숨기고 뭐 글을 수정하고 이렇게 지금 놀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제대로 밝히고 당당하게 판결을 통해 가지고 보여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짜 짜치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